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연속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중에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출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이렇게 밝힌 것인데 이틀 연속 깜짝 발표죠. 자, 어제는 인천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회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틀 연속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깜짝 발표를 할지 좀 두고 봐야겠는데, 자, 오늘 김경률 회계사, 사실 이분은 조국 사태 이전에는 저쪽 반대 진영에 있었던 분이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진중권 전 교수 등과 함께 조국 흑서를 쓰면서 좀 유명세를 탔던 분인데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많이 활동했던 분입니다. 자,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전에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자, 1969년 전남 해남 출생이고 광주 광역시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1988년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해서 학생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되어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직후부터 참여연대에 합류해서 경제민주화 그리고 재벌개혁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반대 진영 사람이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당시 초창기에 각종 적폐청산위원회가 여기저기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활동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진중권 교수도 마찬가지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완전히 이 부패한 이 운동권의 민낯에 아주 치를 떨면서 거의 전향하다시피 한 분인데 결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를 하더니 지금 출마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정청래 현 민주당 의원과 경쟁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랄만한 일꾼들을 서울의 동료 시민들께 보여드리며 서울에서 흥미진진한 놀랄만한 선거를 하겠다.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 자, 이러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 서울 마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다. 네, 맞는 말이죠.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며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약자가 억울한 일 당하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섰다. 김경률과 정청래 누가 진짜냐?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위원장이 소개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무대에 올랐는데, 자,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곳 마포에서는 국민의힘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격전지이기 때문이다. 찻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마포을에 김경률 이 회계사 외에 다른 분이 도전장을 내민 분이 없나요? 경선을 거쳐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자,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경률 위원의 마음이 혹시 변할까봐 이 자리에
해서 그냥 이렇게 깜짝 발표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겠다. 이러면 선거 진짜 해볼만 하지 않겠나.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조국 사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밝힐 때에도 당시 화천 대유 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 김경률 회계사가 아무래도 회계사라는 이 직업을 잘 살려서 그걸 아주 자료를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 화천 대유 이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대장동 비리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지 이거를 아주 잘 밝혔습니다. 자, 그때 함께 했었던 사람이 또한 원희룡 전 장관이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 결국 이재명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인천시당에서 열린 그 신년 인사회에서 역시나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이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한 것인데 저는 이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먼저 선수를 친 것이죠. 지금 인천 계양을에 딱 말뚝을 바꿔서 이재명 빨리 들어와 지금 이러는 형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만약에 이걸 피한다라고 한다면 도망갔다, 원희룡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이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고, 사실 그냥 와서 여기서 같이 붙는다고 해도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험지기 때문에 진다라고 하면 그냥 예상했던 결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아주 글쎄요, 역전 말로 홈런 같은 이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니까 원희룡 개인으로서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리한 선택인 게, 자, 이 인천 계양을에서 벌어지는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전, 명룡대전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겠죠. 지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원희룡과 이재명이 붙게 되면 이게 정권 심판론보다는 이재명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심판.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영리한 선택으로 보이고, 사실 이걸 이재명이 참 붙기도 그리고 이걸 피하기도 껄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원희룡의 인천 계양을 출마는 저는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다. 자, 그런데 글쎄요, 김경률의 정청래 대전 조금은 성급한 발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의 위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먼저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틀 연속 깜짝 발표가 이어졌는데 앞으로 또 어떤 깜짝 발표가 나올지 좀 기대하면서 보게 됩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맞붙을 정청래와 맞붙을 마포을 대전, 앞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 대전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